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오늘은 작은 창자, 소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장이 짧아져서 생기는 그런 단장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소화 장기는 각자 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뭐 입 같은 경우에는 씹잖아요. 음식물을 씹어서 어떤 넘겨야 되고, 식도는 위장과 입 사이에 어떤 경로를 만들어주고, 위장에서는 이제 섭취한 음식물을 뭐 이 반죽을 해가지고 어, 아주 묽은 죽처럼 만들어서 작은 창자로 넘겨줍니다. 작은 창자에서 어떻게 이제 소화 흡수한 다음에 이제 큰 창자로 넘어가면, 큰 창자에서 이제 물을 또 다 흡수해서 어떤 덩어리에 변을 만들어서 이제 배설을 하게 되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작은 창자가 하는 역할은 주로 이제 위장에서 넘어온 그 반죽된 음식물에서 더 이제 소화 효소를 더 섞어서 소화 더 시키고 이제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또 하는 역할은 또 면역과 관계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뭐 내분비 기능도 있다고 하고,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기능이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대부분 뭐 단백질 덩어리, 탄수화물 덩어리, 지방 덩어리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작은 창자로 이제 가게 되면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은 하나의 아주 작은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돼서 흡수하게 되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다당류로 이루어진 것들이 전부 다 단당류로 다 분리돼서 흡수하게 되고, 지방 같은 경우도 소화 효소에 의해서 하나의 지방산하고 뭐 이런 것들로 다 분해돼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창자가 이제 한 3m에서 4m쯤 되거든요. 길이가 정상적인 성인에서는요. 그래서 첫 작은 창자 첫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소화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것들이 다 분해돼서 소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중반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말단 창자까지 가게 되면 거기부터는 흡수를 쫙쫙쫙 하게 됩니다. 흡수를 하게 돼서 어떤 창자도 3m에서 4m 정도 길이 되지만 그 초반부와 후반부의 기능이 좀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작은 창자의 기능이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창자가 좁아져 버리면, 짧아져 버리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창자를 많이 잘라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작은 창자가 많이 손상을 입게 되면 잘라낼 수밖에 없어서 짧아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병이 심해져 가지고 장폐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해져서 잘라내게 되면 창자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자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막히게 되면 창자가 썩어버려 가지고 또 창자를 많이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론적으로는 정말 3m에서 4m 되는 어떤 작은 창자가 한 1m 밑으로 짧아지게 되면 이게 소화 흡수하는데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영양 부족이죠. 영양 결핍, 영양 실조, 그런 일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또 면역 기능도 저하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그런 사람도 음식물을 먹어서 이제 흡수하지 못하면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능을.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단장 증후군, 창자가 생겨서 생기는 숏바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단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립니다. 물론 뭐 수술하거나 할 때 되도록이면 창자를 적게 자를, 그냥 창자를 많이 남겨 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뭐 심각하면은 당장의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짧아지더라도 자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창자가 짧아진 채로 수술을 종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좁아진 뭐 응급 상황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창자 당장에는 뭐 흡수하는데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환자의 혈압이나 폐혈증 때문에 생기는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뭐 호흡 곤란을 조절하고, 뭐 콩팥 기능을 조절하고, 감염을 어떻게 억제하고 이제 치료하고 해서 살릴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 낫게 되면은 이제 일반실로 올 정도로 낫게 되면은 이제 흡수하는 기능, 이제 소화 흡수하는 기능이 이제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죠. 음식을 먹어도 바로 이제 창자에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큰 창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장루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 작은 창자의 장루를 통해서 음식물이 거의 뭐 소화 흡수 안 된 채로 그대로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죠. 게다가 우리 몸 안에서 분비하는 그런 담즙이나 소화액들도 다 그냥 나와버리게 되죠. 정상적으로는 우리 소화 효소나 이런 것들이 담즙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창자 말단부에서 다 흡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들도 다 흡수되지 않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담즙을 만드는 어떤 그 성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어떤 영양소도 결핍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의 영양소가 불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맥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죠. 그죠? 정맥 영양을 해야 됩니다. 중심혈관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농도가 높은 영양제를 줘야 되고 또 이제 작은 창자가 짧더라도 또 적응하게 되면 점차 또 소화한 걸 흡수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흡수할 정도로 이제 적응하기도 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환자가 버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창자가 짧은데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음식물을 천천히 내려가도록 한 100m가 안 되는 창자라도 이게 천천히 내려가서 소화할 시간, 흡수할 시간을 그나마 벌어주기 위해서 쓰는 그런 장 운동을 느리게 하는 약제도 종종 쓰게 됩니다. 써서 작은 창자에 짧더라도 그 길이가 짧더라도 적응하도록 노력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장기간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영양제는 정맥영양제 계속 주고 해서 어떤 뭐 환자가 버티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작은 창자가 적응이 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식사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막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변 색깔로 이제 변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좀 소화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면 그죠? 소화돼서 흡수될 때까지 흡수할 정도까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이제 몇 달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영양 결핍이 심해지고 중심혈관으로 공급하는 영양제도 기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또 정맥영양제 자체가 우리 몸에 불균형을 장기간 투여하며 불균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장 증후군이 여러 가지 문제로 창자가 짧아져서 단장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뭐 장 운동을 느리게 해서 그렇게 적응시켜 나가거나 아니면 그걸 실패하거나 그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술적으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거나 하면 작은 창자가 이제 좀 적응을 해서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늘어나게 되면 장차 직경이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제 또 수술을 해서 창자 길이를 넓혀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데 작은 창자도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하긴 하는데 뭐 결과가 썩 이식하고 나서의 어떤 생존이나 결과가 아직 뭐 양호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상태 때문에 창자가 짧아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렇게 그나마 어떤 창자를 느리게 하는 약물로 적응이 돼서 조절이 돼서 또 영양 상태가 유지되고 체중이 조금씩이라도 유지되고 늘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양이 많아서 영양 상태가 이제 점점 나빠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작은 창자를 수술하게 되면 창자가 짧아져서 생기는 단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